똑똑한 사람은 역발상 덕분에 얼마나 무서운 존재가 될까요? 옛 현인들의 가르침입니다. 끊임없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과 도전의 끝없는 굴레에 갇혀 있다고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그것은 당신이 성실하지 않거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전통적인 사고방식이 자신도 모르게 당신을 제한하는 장벽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처럼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익숙한 방식으로 해결책을 찾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고방식을 바꾸는 것만으로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옛 현인들이 말했듯이 물은 부드럽지만 단단한 것을 이깁니다. 지혜로운 자는 때에 따라 변화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바로 이러한 유연성과 역발상적인 시각이 워런 버핏이나 넬슨 만델라 같은 위인들이 모든 역경을 극복하고 전 세계가 감탄하는 성공을 이룰 수 있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역발상적 사고가 그토록 무서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문제를 완전히 새로운 각도에서 보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기회를 열어주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왜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일할수록 어려움의 굴레에 빠지는 반면 진정으로 부유한 사람들은 역경 속에서 해결책을 찾아낼까요? 비밀은 그들이 감히 틀을 깨고 도전을 도약의 발판으로 삼는 데 있습니다. 운명을 바꾸고 성공을 이루고 싶다면 자신의 사고방식을 업그레이드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때로는 새로운 문을 여는 열쇠가 힘이 아니라 당신이 선택하는 사고와 행동 방식에 있습니다. 자, 이제 변화할 준비가 되셨나요? 누구나 감히 생각하지 못하는 대담한 해결책, 그것은 바로 압박감의 모든 발걸음을 지배당하는 대신 삶의 흐름에 맞춰 자연스럽고 조화롭게 살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정말 매력적으로 들리지 않나요? 철학적으로 장자는 사람이 사물에 얽매이면 마음이 구속되고 내려놓으면 마음이 자유롭고 명료해진다고 말했습니다. 반복되는 실패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역발상적 사고가 필요합니다. 이는 도전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위한 전략이 아니라 감히 문제의 본질을 깊이 들여다보고 접근 방식을 바꾸는 사람들을 위한 전략입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노력이 사실은 다른 사람의 게임에서 하나의 말에 불과한 것은 아닌가요? 만약 그 대답이 당신을 불안하게 만든다면 바로 지금이 당신의 시각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역발상적 사고는 보이지 않는 장벽에서 벗어나게 해줄 뿐만 아니라 당신을 게임의 주도권을 쥔 사람으로 만들어 다른 사람들은 결코 보지 못하는 잠재된 기회를 찾게 해줍니다. 오늘부터 낡은 편견을 내려놓고 용감하게 새로운 시각으로 삶을 바라보는 법을 배우세요. 그것이 바로 진정한 자유와 성공에 도달하는 첫걸음입니다. 역발상적 사고는 불변의 법칙처럼 보이는 규칙들을 깨는 예술입니다. 익숙한 원칙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대신 이 방법은 당신이 새롭고 때로는 통상적인 사고방식과 완전히 반대되는 접근법을 시도하도록 장려합니다. 바로 이러한 파격이 뛰어난 창의력과 획기적인 해결책의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특히 막다른 상황에 처했거나 전통적인 방법이 원하는 결과를 가져오지 못할 때 더욱 그렇습니다. 역발상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보통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사고의 유연성과 어떤 변화에도 뛰어난 적응 능력입니다. 그들은 낡은 방식을 버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받아들이며 심지어 다른 길이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전략을 완전히 바꾸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역발상적 사고를 기꺼이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변화의 도전에 맞서는 용기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흔한 실수 중 하나는 많은 사람들이 돈을 좇을수록 가난의 굴레에 더 깊이 빠져든다는 것입니다. 역설적이게도 때로는 당신이 가장 갈망하는 것이 가장 큰 장애물이 됩니다. 무료라고 불리는 것들이 아무리 매력적이라도 실제로는 당신의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고 생각해 본 적 있나요? 문제를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세요. 단기적인 가치를 찾는 대신 당신의 시간과 노력이 진정한 가치를 창출하는 데 사용되고 있는지 아니면 단지 다른 사람에게 이익을 주고 있는지 질문을 던져보세요.
역발상적 사고는 우리에게 쉽고 무료인 것을 줬는 대신 자기 개발에 집중하고 기회를 포착하며 지속 가능한 가치를 창출하라고 가르칩니다. 역발상적 사고를 삶에 적용하면 모든 문제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을 뿐만 아니라 자기 안에 무한한 잠재력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당신이 한계를 벗어나 기대 이상의 성공을 이루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성공하기 위해 아래의 짧은 이야기들이 당신을 일깨우게 하세요. 이 이야기들은 성공한 사람들의 역발상적 사고를 더 잘 이해하게 도와주고 이를 통해 일상생활의 문제 해결, 경력 개발, 그리고 부를 쌓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 노인과 고요함. 한 노인이 조용한 지역에 살면서 고요함을 매우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집 근처에서 노는 아이들의 소란 때문에 자주 방해를 받았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대화, 그리고 시끌벅적함이 그를 성가시고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노인은 아이들과 다투고 싶지 않았고 긴장된 분위기를 만들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문제를 교묘하게 해결할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노인은 아이들을 불러 모아 말했습니다. 나는 원래 조용한 것을 좋아하지만 너희들이 와서 분위기를 띄워주니 이 지역이 더 즐거워졌구나. 고맙다. 그리고 나서 그는 감사의 표시와 아이들이 자주 놀러 오도록 격려하는 의미로 각 아이에게 사탕 3개씩을 주었습니다. 아이들은 매우 기뻐하며 이 선물에 행복해했습니다. 아이들은 매일 노인의 집 근처에 와서 전처럼 즐겁고 시끌벅적한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며칠 후 노인은 자신의 전략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각 아이가 받는 사탕의 수를 줄였습니다. 처음에는 각 아이에게 사탕 2개만 주었고 그 다음에는 1개만 주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아이들에게 사탕을 전혀 주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실망하고 불만스러워했습니다. 그들은 여기에 오는 것이 더 이상 가치가 없다고 느끼기 시작했고 서서히 이 지역에 놀러 오고 싶어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노인은 자신의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아이들의 소음과 시끌벅적함이 사라지고 그는 다시 원하는 조용한 공간을 되찾았습니다. 노인의 행동은 역발상적 사고의 명확한 예입니다. 아이들과 직접 대립하거나 노는 것을 금지하는 대신 그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섬세한 접근법을 교묘하게 사용했습니다. 그는 칭찬이 다른 사람의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노인은 아이들의 약점인 사탕을 좋아하는 점을 파악함으로써 상황을 통제하고 자신이 갈망하던 고요함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노인의 이야기 속 역발상적 사고는 약점을 파악하고 교묘한 전략을 사용하면 갈등이나 강요 없이도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창의적 사고 능력을 돋보이게 할 뿐만 아니라 인간 심리에 대한 이해와 그것을 이용해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이야기, 사마광과 물항아리. 사마광은 중국 문화에서 유명한 역사적 인물입니다. 그의 지혜와 재능뿐만 아니라 매우 독특하고 효과적인 상황 대처 방식 때문입니다. 사마광에 대한 가장 두드러진 이야기 중 하나는 긴급한 상황에서 물항아리를 깨뜨린 사건으로 그의 역발상적 사고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어느 화창한 날, 사마광은 친구들과 함께 화원에서 숨바꼭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모두들 신나게 뛰어다니며 숨을 곳을 찾았습니다. 놀던 중 한 아이가 큰 물항아리 안으로 뛰어들어 숨었는데 항아리 안에 물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안타깝게도 아이는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며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의 친구들은 이 위험한 상황을 목격하고 매우 당황하여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모두가 허둥대는 동안 사마광은 침착함을 유지하고 명석하게 생각했습니다. 물의 무게와 항아리의 모양 때문에 어려울 수 있는 아이를 항아리 밖으로 끌어내려는 시도 대신 사마광은 이례적이지만 매우 효과적인 행동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돌멩이를 가져와 항아리를 깨뜨렸습니다. 즉시 항아리 속의 물이 밖으로 쏟아져 나와 아이를 짓누르던 물의 양이 줄어들었고 아이는 위험한 상황에서 구조되었습니다. 사마광의 행동은 역발상적 사고, 즉 문제를 다른 창의적인 각도에서 접근하는 방식의 전형적인 예입니다.
사막왕은 아이를 물이 가득 찬 항아리에서 구출하는 데만 집중하는 대신 위험의 주된 원인인 항아리 속의 물을 제거하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긴급 상황에서 침착함을 유지하고 다르게 생각하는 것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통상적인 방법에만 따르는 대신 때로는 틀을 벗어나 생각하고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창의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 남편이 늦게 귀가하는 500가지 이유. 한 판매원이 고객에게 접근하는 방식이 꽤 똑똑하고 교묘했습니다. 어느 날, 한 여성이 쇼핑을 하러 가게에 왔을 때 판매원은 즉시 남편이 늦게 귀가하는 500가지 이유라는 꽤 매력적인 제목의 책을 소개했습니다. 판매원은 여성에게 말했습니다. 손님, 저희 가게에 남편이 늦게 귀가하는 이유라는 책이 있습니다. 꼭 사셔야 합니다. 여성은 의심과 약간의 호기심이 가득한 표정으로 왜 그 책을 사야 하냐고 물었습니다. 판매원은 침착하고 자신감 있게 대답했습니다. 손님 남편분께서도 이 책을 사셨거든요. 판매원의 대답은 여성을 웃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흥미로운 유대감과 약간의 불안감을 느끼게 했습니다. 심리를 파고들어 영리한 접근법을 사용함으로써 판매원은 유머와 개인적인 연관성을 교묘하게 사용하여 관심을 유발하고 구매를 촉진했습니다. 이 상황에서의 역발상적 사고는 고객 심리를 파악하는 섬세함을 보여줍니다. 판매원은 단순히 제품을 광고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고객의 개인적인 상황과 연결되는 이야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는 제품을 더욱 관련성 있게 만들고 고객의 호기심과 공감을 자극했습니다. 이 접근법은 심리와 개인적인 연관성을 공략하는 것이 고객의 결정을 설득하고 영향을 미치는데 강력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당신이 영향을 미치고 싶은 대상의 동기와 심리를 이해하면 적절한 전략을 사용하여 상황을 통제하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하산과 돈을 빌린 사업가. 하산과 돈을 빌린 사업가에 대한 이야기는 역발상적 사고가 어떻게 해결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흥미로운 예입니다. 하산은 한 사업가에게 260만 원을 빌려주고 명확한 차용증을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대출금을 회수해야 할 날이 다가오자 하산은 갑자기 차용증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상황은 그를 매우 걱정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차용증이 없으면 대출을 증명하기 어렵고 사업가가 돈을 갚기를 거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산은 당황했고 빌려준 돈을 확실히 회수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다행히도 하산의 친구가 꽤 이상하지만 매우 영리한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하산의 친구는 그에게 사업가에게 편지를 써서 실제 대출 금액이 260만 원임에도 불구하고 325만 원을 갚으라고 요구하라고 제안했습니다. 하산은 이것이 정말 이상하다고 느꼈고 원금조차 돌려받을 수 있을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왜 더 큰 금액을 요구해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친구의 조언에 따라 하산은 편지를 쓰고 325만 원을 요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사업가는 편지를 받고 신속하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답장에서 사업가는 자신이 260만 원만 빌렸으며 약속한 기일에 정확한 금액을 갚겠다고 확언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사업가는 원금 액수를 다시 확인시켜 주었고 동시에 제때 돈을 갚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역발상적 사고 덕분에 하산은 빌려준 돈의 액수를 명확히 했을 뿐만 아니라 사업가로부터 채무 상환 약속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 경우의 역발상적 사고는 잃어버린 차용증 없이도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열어주었습니다. 역발상적 사고는 어려운 상황에 대처하는 강력한 도구로 볼 수 있습니다. 통상적인 방법에만 의존하는 대신 다르고 창의적인 접근 방식을 적용하면 예상치 못한 해결책을 열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더 높은 금액을 요구한 것은 실제로 그 돈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사업가의 반응을 유도하여 하산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채무 상환 약속을 받아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역발상적 사고가 단순히 다른 접근 방식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기회와 해결책을 열어줄 수 있는 강력한 도구임을 강조합니다.
복잡한 문제에 직면했을 때 시각을 바꾸고 예상치 못한 방법을 시도하는 것은 더 긍정적이고 효과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낚시터와 무료닭. 새로운 낚시터가 문을 열었고 낚시 입장료는 1만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이곳에서의 낚시는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하루 종일 앉아서 낚시를 해도 대부분은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고객을 유치하고 사람들이 낚시하러 오도록 장려하기 위해 낚시터 주인은 특별한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만약 당신이 물고기를 잡지 못하면 저희가 닭 한 마리를 드립니다. 이 공지는 순식간에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끌었습니다. 그들은 낚시에 대한 열정뿐만 아니라 물고기를 잡지 못하면 무료로 닭 한 마리를 받을 수 있다는 기회 때문에 낚시터로 몰려들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낚시터는 붐볐고 사람들은 이 장소를 찾기 위해 경쟁했습니다. 낚시하는 날이 끝났을 때 고객들은 모두 신나서 집으로 돌아갔고 각자의 손에는 닭 한 마리가 들려 있었습니다. 모두가 낚시터 주인의 예상치 못한 선물에 기뻐하고 만족했습니다. 그들은 주인이 정말 재미있고 관대하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얼마 후 낚시터 관리 직원이 흥미로운 정보를 공개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주인은 전문 양계업자였습니다. 그는 이 상황을 영리하게 활용하여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낚시터 주인의 역발상적 사고와 생각의 전환은 예상치 못하고 효과적인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단순히 낚시하러 오는 손님을 유치하는 대신 그는 사람들이 자신의 낚시터로 오게 만드는 창의적인 접근법을 찾아냈습니다. 아무도 물고기를 잡지 못했을 때 그는 그 기회를 활용하여 닭을 제공함으로써 고객을 격려하는 동시에 자신의 상품을 활용했습니다. 이 정책은 고객 유치에 도움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닭의 소비를 촉진했으며 동시에 사람들이 자신의 경험에 대해 즐거워하고 만족하게 만들었습니다. 낚시터 주인의 행동은 접근 방식을 혁신하고 역발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목표 달성에 성공을 가져오고 동시에 관련된 모든 당사자에게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여섯 번째 이야기. 뷔페 레스토랑과 현명한 전략. 다양한 음식과 넓은 공간으로 유명한 뷔페 레스토랑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레스토랑은 심각한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많은 손님들이 음식을 낭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자원 낭비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경영 효율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레스토랑은 새로운 규정을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만약 손님이 음식을 낭비하면 500원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처음에는 레스토랑이 이 규정이 낭비 상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기대와는 달리 레스토랑의 경영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었습니다. 고객 수가 줄어들고 매출이 현저히 감소했습니다. 벌금 규정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고객들이 불편함을 느끼게 만들어 레스토랑 재방문 결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는 것을 깨달은 레스토랑 관리자는 전략을 바꾸기로 결정했습니다. 벌금 제도를 적용하는 대신 그들은 완전히 다른 해결책을 시도했습니다. 관리자는 음식 가격을 500원 인상하고 규정을 변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벌금을 부과하는 대신 음식을 낭비하지 않은 고객에게는 500원을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이는 음식의 기본 가격이 조정되었지만 만약 손님이 합리적으로 낭비 없이 식사하면 보상금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 새로운 접근법은 레스토랑이 음식 낭비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고객에게 긍정적인 느낌을 주었습니다. 강요당하거나 벌을 받는다고 느끼는 대신 고객들은 보상을 통해 합리적인 식사를 하도록 격려받았습니다. 이 전략은 부정적인 벌금에서 긍정적인 보상으로 접근 방식을 바꾼 역발상적 사고의 전형적인 예로 모든 당사자에게 긍정적인 결과와 만족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레스토랑은 놀라운 긍정적인 변화를 목격했습니다. 고객들은 새로운 정책에 더 만족했을 뿐만 아니라 음식을 낭비하지 않으려는 동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는 남은 음식의 양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재방문 고객 수와 레스토랑의 매출을 크게 증가시켰습니다.
이 상황에서의 역발상적 사고는 처벌에서 격려로 접근 방식을 바꾼 것을 통해 나타납니다. 레스토랑은 고객들이 처벌받고 손해를 본다고 느끼게 하는 대신 고객들이 이익을 얻고 있다고 느끼게 하는 격려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이 접근법은 고객들이 강요받거나 벌을 받는다고 느끼지 않으면서도 더 긍정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바람직한 행동을 장려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이야기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고객이 손해를 보고 있다고 느끼게 하지 말고 그들이 이익을 얻고 있다고 느끼게 하라는 것입니다. 고객이 올바른 행동을 했을 때 보상받는다고 느끼게 하는 것은 그들의 행동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고객 만족도와 충성도를 높입니다. 처벌 대신 격려하는 역발상적 사고는 긍정적인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행동을 변화시키고 경영 효율을 개선하는 데 더 좋고 지속 가능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증명합니다. 7번째 이야기, 부자와 토마토. 어느 날, 한 부자가 작은 시장에 들어가 토마토 가게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는 판매원에게 간단한 질문을 했습니다. 토마토 한 근에 얼마인가요? 판매원은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한 근에 800원입니다. 부자는 큰 토마토 2개를 골라 저울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 후 그는 토마토들 중에서 가장 큰 토마토 하나를 더 골라 이미 선택한 2개의 토마토와 함께 저울에 올렸습니다. 판매원은 저울을 보고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500원입니다. 즉시 부자는 가장 큰 토마토를 저울에서 내리며 이 토마토는 필요 없다는 뜻을 보였습니다. 판매원은 그를 힐끗 쳐다보더니 가격을 바꾸며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400원입니다. 하지만 가장 큰 토마토는 사실 저울 위의 2 토마토보다 더 무거웠습니다. 이는 판매원이 가격을 불합리하게 계산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러나 이 광경을 목격한 주변 사람들은 모두 판매원의 불합리함에 불만을 느꼈습니다. 놀라운 것은 부자가 여전히 침착함을 유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천천히 주머니에서 100원을 꺼내 판매원에게 건넸습니다. 하지만 그는 저울에 달았던 2개의 토마토를 받는 대신 방금 저울에서 내렸던 가장 큰 토마토를 집어들고 즐겁게 가게를 떠났습니다. 그의 행동은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의아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행동을 통해 부자는 역발상적 사고와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방법을 찾는 것이 예상치 못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그는 판매원의 불합리함에도 불구하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8번째 이야기, 부자와 무료 와이파이. 아주 부유한 한 남자가 있었지만 그는 집을 나설 때마다 걱정과 두려움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의 걱정은 재산이나 큰 가치를 지닌 것들에 대한 것이 아니라 도둑이 집에 들어와 약탈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는 집을 지키는 임무를 맡길 늑대개 한 마리를 사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이 개는 강하고 믿음직스러울 뿐만 아니라 보호 임무도 아주 잘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또 다른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바로 개를 키우는 비용이었습니다. 그는 매일의 사료값뿐만 아니라 건강관리, 예방접종 및 반려동물 관리에 관련된 기타 비용도 지출해야 했습니다. 이는 그를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추가 지출이 생길 때마다 그가 소유한 부가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며칠 동안 고민하고 생각한 끝에 그는 마침내 다른 해결책, 즉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완전히 새로운 접근법을 생각해냈습니다. 개를 사서 키우는데 돈을 쓰는 대신 그는 더 창의적인 방법을 사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집을 떠나기 전에 그는 자신의 와이파이 비밀번호를 끄고 모든 사람을 위한 무료 와이파이 네트워크로 전환했습니다. 그가 집에 돌아왔을 때 그는 놀라운 것을 보았습니다. 매일같이 10여 명의 사람들이 그의 집 문 앞에서 휴대폰이나 컴퓨터를 들고 무료 와이파이에 접속하기 위해 서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무료 와이파이 네트워크를 만든 것이 그의 집 앞 지역으로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인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물론 강도질할 의도가 아니라 단순히 무료 인터넷을 사용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이 해결책으로 그는 더 이상 강도를 당할 걱정 없이 안심하고 집을 나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개를 키우는데 돈을 쓰지 않는 해결책을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무료 와이파이 사용자들의 존재 덕분에 집을 지키는 일이 더 안전해졌습니다. 창의적인 사고와 문제를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는 능력은 그가 전통적인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해결책을 찾도록 도왔습니다. 이는 문제에 직면했을 때 생각의 각도를 바꾸고 비정통적인 방법을 찾는 것이 예상치 못한 효과적인 해결책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옥상 위의 한 청년에 대한 이야기는 역발상적 사고가 우리가 문제를 인식하고 삶을 느끼는 방식을 어떻게 완전히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은 예시입니다. 한 청년이 자살할 의도로 고층 빌딩의 옥상에 서 있었습니다. 그 위치에서 그는 아래의 도시 전체를 볼 수 있었고 큰 고통과 실망에 직면했을 때 삶이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의 주위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그를 설득하고 위로하려고 애썼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걱정하며 그가 절망적인 상태에서 벗어나도록 도울 방법을 몰랐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여 그가 삶을 끝내기로 결심한 이유에 대해 묻자 청년은 8년 동안 사랑했던 여자친구가 저를 버리고 부자에게로 떠났기 때문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다음 날 그녀는 새로운 사람과 결혼식을 올릴 것이고 이것이 제게 삶이 더 이상 의미 없게 느껴지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배신당했다고 느끼고 더 이상 살아갈 이유가 없다고 느낍니다. 청년의 이야기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고통에 대한 상기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공감과 다른 사고방식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들이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도울 수 있는 다른 시각을 열어줍니다. 이때 근처에 서 있던 한 노인이 청년의 이야기를 듣고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아내가 자네와 8년이나 함께 살아줬는데 그 일 때문에 자살하고 싶다고. 이 말은 비록 거칠게 들릴 수 있지만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진실을 담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역발상적 사고를 사용하여 상황에 대한 완전히 다른 시각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청년이 보는 방식으로 사건을 보지 않고 대신 청년이 멈춰 서서 자신의 상황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청년은 여자친구가 자신을 떠나 다른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자신의 삶을 끝낼 만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문득 깨달았습니다. 사실 그녀는 그에게 속한 것이 아니었고 그녀가 8년 동안 그의 곁에 있었던 것도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새로운 시각으로 그는 모든 것이 더 명확해지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절망과 고통이 줄어들었고 그는 미소를 지으며 완전히 다른 기분으로 옥상에서 내려왔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삶의 어려움과 고통에 직면했을 때 역발상적 사고, 즉 반전 사고가 문제를 다른 각도에서 보게 도와줄 수 있다는 것을 반영합니다. 모든 것을 다른 방식으로 고려할 때 우리는 이전에 보지 못했던 명료함과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삶은 때때로 너무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렵지만 우리가 역발상적 사고를 적용할 때 많은 문제들이 더 간단해지고 우리는 이전처럼 무겁게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역발상적 사고는 현재 문제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바꾸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삶의 도전에 대한 더 창의적이고 효과적인 해결책을 찾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고의 유연성을 유지하고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빛을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각도에서 상황을 고려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0번째 이야기. 도난당한 휴대폰. 한 친구가 기차역 근처에서 휴대폰을 도난당했습니다. 직후 그는 다른 친구에게 부탁하여 잃어버린 휴대폰 번호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형, 기차가 곧 떠나. 형을 기다릴 수 없어서 먼저 갈게. 지난번에 형한테 빚진 26만 원은 기차역 21번 사물함에 넣어두었어. 비밀번호는 1968보야. 30분 후 휴대폰을 훔친 범인은 기차역 21번 사물함 앞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역발상적 사고를 사용하여 생각하면 많은 문제가 쉽게 해결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치열한 경쟁 시대에 살아남으려면 자신에게 역발상적 사고를 훈련시켜야 합니다. 11번째 이야기.
넬슨 만델라와 용서의 힘. 넬슨 만델라는 강인함과 인류애의 위대한 상징으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아파르트헤이트 인종차별 정권에서 27년간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그는 교도관들로부터 많은 학대를 견뎌야 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고 감동적인 것은 넬슨 만델라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이 되었을 때 그는 자신을 학대했던 3명의 교도관을 취임식에 초대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취임식이 시작되자 만델라는 일어서서 3명의 교도관에게 경의를 표했습니다. 이 행동은 모든 목격자들을 놀라게 하고 침묵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그들을 초대했을 뿐만 아니라 공개적으로 존경심을 표하며 감동적이고 강렬한 인상을 남기는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만델라는 취임식에서 깊은 생각을 공유했습니다. 내가 감옥문을 나와 자유를 향해 걸어갈 때 만약 내가 고통과 원한을 뒤에 남겨두지 않는다면 나는 영원히 그 감옥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말은 고결함과 자유에 대한 깊은 이해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용서에 대한 강력한 철학적 관점을 반영합니다. 만델라는 용서가 단지 인도적인 행동일 뿐만 아니라 분노와 원한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해방시키는 수단임을 증명했습니다. 자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은 심리적 해방의 한 형태로 개인이 부정적인 감정에 얽매이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이는 사람이 과거의 속박에서 벗어나 평화와 진정한 자유를 향해 나아갈 수 있게 합니다. 만델라의 행동은 역발상적 사고의 명확한 예입니다. 원한과 고통을 간직하는 대신 그는 그것들을 뒤에 남겨두고 자비와 관용의 마음으로 앞을 내다보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이를 통해 그는 용서의 본보기를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용서가 실질적으로 자기 개선 과정과 내면의 자유를 얻는 중요한 부분임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만델라 이야기 속의 역발상적 사고는 당신이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 당신은 그들을 실수로부터 해방시킬 뿐만 아니라 원한과 고통의 족쇄로부터 자기 자신을 해방시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용서는 단지 고결한 행동이 아니라 자신을 향상시키고 의미 있고 자유로운 삶을 사는 데 중요한 단계입니다. 12번째 이야기, 찰리 멍거와 동반자 선택의 원칙. 미국의 유명한 투자자이자 워런 버핏의 가장 신뢰받는 동반자인 찰리 멍거는 매우 흥미로운 질문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좋은 동반자를 찾을 수 있습니까? 찰리 멍거는 예리하고 깊이 있는 대답을 내놓았습니다. 우선 당신 자신이 유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좋은 동반자는 바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멍거의 대답은 단순히 조언이 아니라 역발상적 사고와 그의 독특한 접근 방식의 증거입니다. 멍거는 좋은 동반자를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스스로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성공적이고 지속 가능한 관계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원칙입니다. 즉, 만약 당신이 똑똑하고 신뢰할 수 있는 동반자를 원한다면 먼저 자신을 가치 있는 개인으로 단련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기술, 지식, 신뢰성, 그리고 품성을 개발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좋은 동반자는 당신의 말에 항상 동의하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관계와 공동의 일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을 갖춘 사람일 것입니다. 찰리 멍거는 자신의 관점을 설명하기 위해 현명한 사회는 좋은 나뭇가지를 찾는다는 비유를 사용했습니다. 현명한 새는 아무 나뭇가지에나 앉지 않고 튼튼하고 안전한 나뭇가지를 선택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유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도 견고하고 성공적인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그에 상응하는 자질을 갖춘 동반자를 찾을 것입니다. 멍거의 대답에 담긴 역발상적 사고는 인간관계와 성공 사이의 깊은 이해를 보여줍니다. 유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은 좋은 동반자를 끌어들일 뿐만 아니라 긍정적이고 서로를 지지하는 환경을 구축하는 데 기여하는 방법입니다. 당신이 얼마나 많은 파일을 가지고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얼마나 먹고 싶은지가 중요합니다. 젊은이들의 창업에 관한 한 토론회에서 많은 베테랑 기업가들이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인상적인 이야기는 한 대기업을 세우기 위해 자금 조달에 성공했던 한 CEO로부터 나왔습니다. 회사가 600번째 직원을 채용했을 때도 이 CEO는 마지막 순간까지 직접 모든 지원자를 면접하는 것을 고수했습니다.
그는 수년간의 창업 과정에서 3,000명 이상을 면접했고 첫 500명의 지원자에 대해서는 상세한 엑셀 시트를 작성했다고 공유했습니다. 그는 인사부와 영업부에 자신의 지원자에 대한 판단이 정확했는지 대조해보라고 요청했습니다. 약 500명을 면접한 후 이 CEO는 자신의 사람 보는 능력이 틀린 적이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이 CEO는 여러 곳에서 채용을 거절당한 34세 지원자의 사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세 가지 주요 원인을 지적했습니다. 첫째, 인생의 비전이 불분명하다. 이 지원자는 34세였지만 사소한 일들 때문에 지난 10년간 5번이나 이직했으며 그중 2번은 상사 및 동료와의 불화, 1번은 월급 35만 원이 미지급된 것, 그리고 1번은 직장이 집에서 멀다는 이유였습니다. CEO는 사람이 이익을 좇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몇 가지 사소한 일 때문에 감정적으로 이직하는 것은 분명히 끈기가 부족한 것이며 다른 사람들이 그에게 거는 기대를 매우 낮추게 만든다고 말했습니다. 스트레스 감내 능력과 규율 준수 능력도 강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 나이에 사람을 교육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둘째, 역발상적 사고의 부재. 면접 시 CEO가 어려운 질문을 던지자 지원자는 어리둥절해하며 결국 자신이 할 수 없다고 인정했습니다. 해결책을 찾으려는 대신 지원자는 이 문제가 너무 어렵다고 변명까지 했습니다. CEO는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나는 당신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용하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하루 종일 자신의 능력이 어떤지, 어떤 일에 적합한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일을 하기 위해 어떤 도구가 필요한지만 생각한다면 그런 사고방식으로는 결코 획기적인 성과를 이룰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채용 담당자가 거의 고개를 끄덕이지 않을 것입니다. 셋째, 심층 연구 능력의 부족. 이 34세의 프로그래머는 자신이 맡은 분야에서 능숙하다고는 할 수 있지만 더 깊이 들어가면 부족했습니다. 반대로 관련 없는 분야에서는 그의 지식이 분명히 불확실했고 배우려는 태도도 없었습니다. 10년의 경력 동안 그의 지식은 겨우 몇 년 경력자와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그의 미래는 익숙한 일을 잘 처리하는 정도에 그칠 것이고 깊이 있는 지식에 대해서는 잠재력이 크지 않습니다. 그 CEO는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이 점이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경력이 오래된 사람 중에 잠재력 있는 지원자인지 알려면 일시적인 성과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가 어떻게 배우고 그 일을 발전시켜 나가는지를 봐야 합니다. 인생의 비전이란 단지 눈앞의 이익을 좇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능력입니다. 인생의 비전이란 장기적인 가치가 있는 일을 생각하고 행할 때의 진지한 가치를 말합니다. 인생의 비전이 큰 사람은 눈앞의 작은 이익 때문에 장기적인 가치를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영혼 깊은 곳에는 항상 숨길 수 없는 강한 열망이 있습니다. 기회가 오면 아무리 어려워도 그들은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노력합니다. 따라서 인생의 비전이 클수록 잠재력도 큽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당신이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고 약간의 이익에 코가 꿰이는 것입니다. 오늘 35만 원 더 높은 월급의 직장이 있으면 이직하고 내일 집에서 더 가까운 직장이 있으면 또 이직하고 모레 연차가 더 많은 직장이 있으면 계속 이직합니다. 이제 두 가지 선택을 비교해 봅시다. 하나는 장기적인 가치를 실현할 수 있고 당신이 정말로 열정적인 일이며 그 일은 당신의 경쟁력을 높여줍니다. 다른 하나는 월급이 75만 원인 직업입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두 번째 직업을 선택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것은 비난할 수 없습니다. 매달 75만 원을 벌면 1년이면 900만 원, 10년이면 5천만 원입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면 실제로 손에 쥐는 돈은 더 적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10년이 그 5천만 원 때문에 묶인다면 당신은 그것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자기계발의 중요성, 그 CEO의 강연처럼 만약 당신의 직원이 30대가 되어서도 겨우 35만 원 정도의 금액 차이 때문에 이직하고 침착하게 자신의 일을 깊이 파고들거나 관리 및 리더십 기술을 배우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잠재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신은 그 사람을 훈련시키는데 귀중한 시간을 할애하겠습니까?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저는 이것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어떻게 장기적인 가치를 추구해야 할까요? 약간 낮은 월급 때문에 당신이 진정으로 열정적인 일을 포기하지 마세요. 한 직업의 주기는 보통 3년에서 6년입니다. 매 반주기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현재 이 일이 내가 평생 추구하고 싶은 직업인가? 그렇지 않다면 망설이지 마세요.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죽기 전에 자신의 선택에 만족할 수 없을 것입니다. 틀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실수는 확률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단지 능력을 갈고 닦아 치열한 시점에 올바른 선택을 하면 됩니다. 어떻게 선택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위의 세 가지를 다시 보고 생각해 보세요. 구글에는 한때 중요한 각 직책의 업계 최고의 인재를 고용하기 위해 2배의 돈을 기꺼이 지불한다는 불문율이 있었습니다. 이는 인류 인재와 삼류 인재의 차이가 단지 약간이 아니라 엄청나게 크다는 인식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인류와 삼류를 구별하는 중요한 기준 중 하나는 업무에 대한 접근 방식입니다. 삼류 인재는 보통 자신이 어떤 자원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본 다음 그 자원을 기반으로 업무를 수행합니다. 반대로 인류 인재는 자신이 하고 싶은 일에 집중하고 그 일을 완수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찾습니다. 경력 직원의 잠재력은 종종 익숙한 기술과 사고방식에 의해 제한됩니다. 반면에 젊은이들은 창의적인 사고와 넓은 시야 덕분에 더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일을 완수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단지 현재 가진 기술에 의존하여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결정하는 대신 항상 업계 최고들과 자신을 평가하고 비교하세요. 그들의 수준에 도달하거나 그들을 뛰어넘을 방법을 찾으세요. 스스로에게 한계를 설정하지 마세요. 다양한 각도에서 바라보고 크게 생각하는 용기를 가지세요. 불가능한 것을 꿈꾸고 생각할 용기가 없는 사람들은 어떤 도전도 극복할 수 없습니다. 삼류 인재와 인류 인재의 차이는 엄청나게 큽니다. 자만하지 마세요. 세상에는 당신보다 뛰어난 고수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희망을 잃지도 마세요. 만약 당신이 열심히 배우고 실천한다면 당신은 완전히 한 걸음 더 나아가 희귀한 인재 그룹에 합류할 수 있습니다. 감히 생각하고 감히 행동하며 이를 완수하기 위한 해결책을 찾는 것이 당신이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창업가들처럼 어디에서나 기회를 보고 모든 기회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중요한 요소 하나를 간과합니다. 진정한 기회는 무엇인가? 진정한 기회는 바로 특정 일에 꾸준히 매달리는 것입니다. 인생은 마라톤과 같습니다. 잠재력 있는 사람들은 방향을 명확히 설정했을 때 경주를 완주하고 성과를 달성할 것입니다. 방향이 있으면 길가의 유혹에 정신이 팔려 경주를 중도에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바쁘게 일해도 계속 가난한 반면 다른 사람들은 계속해서 성공을 거두는지 궁금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지난 2년 동안 언론은 주식시장에서 많은 소액 투자자들의 실패를 보도했고, 이는 성실주의를 강력히 권장하는 추세로 이어졌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성실하고 꾸준히 노력하기만 하면 삶이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돈을 벌기 위해 열심히 일해야 하며 노력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성실주의를 추구하는 많은 사람들이 종종 실수를 저지릅니다. 그들은 이것이 무료 학습 기회라고 생각하며 수많은 새로운 일들로 바쁩니다. 하지만 결국 결과는 당신을 깊이 생각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성실함은 단지 다른 사람의 게임에서 하나의 말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바쁜 동안 다른 사람들은 이미 성공했습니다. 이 글은 성실함과 끈기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왜 많은 사람들이 밤늦게까지 야근을 하면서도 그들이 추구해야 할 진정한 이상을 찾지 못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자 합니다. 주된 이유는 그들이 눈앞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이 일들만 끝내면 더 이상 걱정할 것이 없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문제에만 집중하는 것은 탈진, 자원 고갈, 그리고 좋은 기회를 놓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부자와 가난한 사람 사이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이 차이는 주로 사고방식과 문제를 보는 시각에 있습니다. 연구자들은 터널 시야 효과라고 불리는 현상을 지적했습니다. 터널을 통해 모든 것을 볼 때 터널 밖에 있는 것들은 보이지 않게 됩니다. 어떤 자원이 부족해지면 당신은 그 자원을 찾고 추구하는 데 과도하게 집중하게 됩니다. 이는 전체적이고 장기적인 평가 능력을 상실하게 만듭니다. 터널 시야 효과의 원인은 당신이 멀리 보느냐, 가까이 보느냐, 눈앞의 일에 집중하느냐, 장기적인 목표를 향하느냐의 선택에 있습니다. 부유한 사람들은 종종 투자를 통해 자산을 늘리고 기회를 확장하는 방법을 찾습니다. 반대로 가난한 사람들은 종종 돈을 꽉 쥐고 돈의 가치가 하락할 것을 걱정합니다. 이것이 바로 가난한 사람들이 항상 눈앞의 문제를 해결하느라 바쁘고 자신의 자산 가치를 높이는 데 투자할 수 없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다른 관점에서 보면 일부 사람들의 성공으로 이어지지 않는 바쁨은 그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서 비롯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혁신과 창의성이 부족한 틀에 박힌 사고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들은 더 효과적인 방법을 찾으려 노력하지 않아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합니다. 반면에 성공한 사람들, 특히 부유한 사람들은 종종 역발상적 사고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전통적인 문제 해결 방법을 따르지 않고 대신 새롭고 다른 접근 방식을 찾습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워런 버핏, 제프 베이조스, 찰리 멍거와 같은 억만장자들이 있으며 이들은 창의적이고 역발상적인 사고 덕분에 뛰어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유명한 수학자 은구엔 주에는 반대로 생각하라, 항상 반대로 생각하라 고 말했습니다. 역발상적 사고는 소수의 사람들만이 볼 수 있는 기회를 인식하게 하고 모두가 보는 기회를 위해 치열하게 경쟁해야 하는 상황을 피하게 도와줍니다. 본질을 꿰뚫어라 라는 책에 따르면 훈련해야 할 6가지 역발상적 사고 모델이 있습니다. 성공과 실패 모델은 삶에서 성공을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인 사고방식 중 하나입니다. 높은 목표를 정복할 목표를 세울 때 우리는 종종 성공의 화려함만 보고 항상 존재하는 실패의 가능성을 간과합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멀리 그리고 굳건히 나아가기 위해서는 기회와 위험이라는 2가지 관점에서 모든 문제를 바라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긍정적인 요소에만 집중하는 것은 자만에 빠지거나 잠재적인 도전을 과소평가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역발상적 사고는 바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계획이 예상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내가 직면해야 할 가장 큰 위험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당신이 어려움을 예측할 뿐만 아니라 대처할 방안을 주도적으로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장자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는 사람은 역경이 닥쳤을 때 당황하지 않는다 고 말했습니다. 이 사상은 성공이 기회를 활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도전에 맞서고 극복하는 방식에서도 비롯된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당신이 실패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그것에 대비할 때 당신은 위험을 최소화하고 어떤 상황에도 대처할 능력을 높일 것입니다. 계획의 장단점을 모두 고려하는 것은 당신이 포괄적이고 객관적인 시각을 갖도록 도와줍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고방식은 당신이 목표 달성 방법뿐만 아니라 발생할 수 있는 실수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생각하기 때문에 해결책을 찾는 데 더 창의적이 되도록 장려합니다. 이 모델을 업무, 재정에서부터 개인적인 관계에 이르기까지 삶의 모든 결정에 적용해 보세요. 당신은 역발상적 사고가 당신을 더 멀리 가게 할 뿐만 아니라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가게 도와준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성공은 실패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를 도약의 발판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아는 것입니다. 변화와 불변 모델은 문제를 해결하거나 프로젝트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창의성과 안정성 사이의 균형을 이루는 열쇠입니다.
새로운 과제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종종 변화하는 요소, 즉 새롭고 유망하지만 동시에 불확실성을 내포한 것들에 매료됩니다. 역발상적 사고는 변화할 수 있는 요소에 전적으로 집중하는 대신 기본 원칙과 같이 안정적이고 통제 가능한 불변의 요소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이 모델 적용의 대표적인 예는 위챗의 창립자인 장 샤오룽이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커뮤니케이션 플랫폼 중 하나를 개발한 방식입니다. 그는 제품의 성공이 기술 트렌드를 포착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기본적 요구와 취향과 같은 불변의 요소에 대한 깊은 이해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변하지 않는 요소 위에 견고한 기반을 구축해야만 제품이 장기적으로 발전하고 강력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철학자 공자는 천하가 변해도 도리는 변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어떤 상황에서도 핵심 가치와 기본 원칙이 대체될 수 없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것은 정직, 제품의 품질 또는 업무에 대한 헌신과 같이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 결코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는 것들일 수 있습니다. 변화와 불변 모델을 적용할 때 당신은 통제할 수 있는 요소와 통제 범위를 벗어난 요소를 명확하게 구별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순식간에 변하는 변화를 좇는 대신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인 것들로부터 기반을 구축하는 데 집중하세요. 이는 자원을 최적화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성공 가능성을 높입니다. 변화에 대한 민감함과 불변의 요소에 대한 집중을 결합하면 균형 있고 견고하며 삶의 모든 변동에 쉽게 대처할 수 있는 전략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모델의 역발상적 사고는 위험을 통제하는 방법일 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하고 시대를 초월하는 성공을 구축하는 방법입니다. 덧셈과 뺄셈 모델은 당신의 시간과 능력을 최적화하는 강력한 접근 방식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멀티태스킹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할수록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 연구에 따르면 멀티태스킹은 생산성을 높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집중력과 전반적인 효율성을 감소시킵니다. 역발상적 사고를 적용해 보세요. 하루에 여러 가지 임무를 수행하려 애쓰는 대신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일에만 집중하세요. 원싱의 저자인 게리 켈러는 성공은 모든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올바른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항상 자신의 모든 힘과 주의를 단 하나의 목표에 집중하는 방법을 압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에너지를 분산시키는 것이 평균적인 결과만을 낳는다는 것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이 모델은 집중과 효율성과 같은 긍정적인 요소를 추가하는 데 그치지 않고 불필요한 임무를 과감하게 제거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는 때때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종종 모든 것을 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거나 기회를 놓칠까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포기하는 것은 당신에게 더 많은 시간을 줄 뿐만 아니라 정신을 해방시켜 당신이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에 완전히 집중할 수 있게 해줍니다. 철학자 노자는 지혜로운 자는 불필요한 것을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고는 때로는 성공이 더 많이 하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더 적게 하지만 더 높은 품질로 하는 것에서 온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의 일일 업무 목록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큰 목표에 영향을 주지 않고 제거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덧셈과 뺄셈 모델을 적용하면 생산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시간과 능력을 최적화하여 기대 이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핵심에 집중하고 덜 중요한 것을 포기함으로써 당신은 성공으로 가는 가장 짧은 길을 찾을 것입니다. 오늘 당장 당신의 일정을 정리하고 진정으로 가치를 가져다주는 임무만 남기고 거기에 모든 힘을 집중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이 역발상적 사고가 바로 당신이 더 똑똑하게 일할 뿐만 아니라 더 의미 있게 살 수 있는 열쇠입니다. 행복과 고통 모델은 서로 반대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분리할 수 없는 두 상태의 대립에 대한 독특한 시각을 제공합니다. 독일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행복이 각 개인의 기준과 관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공통된 정의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행복은 재산, 권력 또는 명성을 소유하는 것에서 오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마음의 평화, 압박으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가장 평범한 것들에서 기쁨을 찾는 능력입니다. 쇼펜하워는 또한 고통이 비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라 삶의 필연적인 부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행복이 고통의 부재가 아니라 그것을 최소화하고 극복하는 능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관점은 우리가 고통을 피할 수 없는 현실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것을 행복을 달성하는 여정의 일부로 보도록 장려합니다. 여기서 역발상적 사고는 고통을 완전히 제거하려 애쓰는 대신 그것에 맞서고 성장할 기회로 바꾸는 법을 배우는 데 있습니다. 고통은 적이 아니라 우리에게 인내, 관용, 그리고 역경을 극복하는 능력을 가르쳐주는 스승입니다. 노자가 말했듯이 어둠이 없으면 빛이 밝게 드러나지 않고 역경이 없으면 힘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 개념은 우리가 행복을 더 현실적으로 바라보게 할 뿐만 아니라 강인한 정신을 구축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진정한 행복은 어려움을 피하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평온과 지혜로 그것들을 극복하는 것에서 옵니다. 당신이 긍정적인 태도로 고통에 맞설 때 당신은 모든 도전이 귀중한 교훈을 가져다 주며 바로 그 교훈들이 당신을 더 성숙하고 더 강하고 더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모델을 삶에 적용하면 더 이상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당신은 기복을 전진하기 위한 발판으로 바꾸는 법을 배울 것입니다. 행복은 목적지가 아니라 여정이며 그 위에서 고통과 기쁨 사이의 균형이 바로 당신이 매일 더 의미 있게 살아가도록 하는 원동력입니다. 결합과 반전 모델은 특히 혁신과 독특한 아이디어가 요구되는 분야에서 창의성을 자극하는 가장 효과적인 접근법 중 하나입니다. 이 모델의 핵심은 창의성이 완전히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낡은 요소와 새로운 요소를 아무도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결합하는 데 있다는 원칙에 있습니다. 이 창의성의 본질은 인간의 뇌 활동과 유사합니다. 과학적 연구에 따르면 뇌는 흥미로운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항상 자극과 새로움을 찾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과 새로운 요소를 결합할 때 뇌는 깨어나 관련 없어 보이는 아이디어들 사이에 창의적인 연결을 만들어냅니다. 이는 우리가 문제를 다양한 각도에서 바라보고 획기적인 해결책을 발견하도록 도와줍니다. 중국 철학자 장자는 천지는 대립되는 요소들의 조화로 운행된다. 낡은 것과 새로운 것의 결합이 삶의 끊임없는 흐름을 만든다고 말했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결합과 반전 모델의 정신을 명확하게 반영합니다. 혁신은 이전에 존재했던 것과 분리될 수 없으며 위대한 창조는 종종 낡은 것을 새로운 사고방식으로 바라보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예를 들어 기술 디자인에서 고전적인 원리와 현대적인 진보의 결합은 혁명적인 제품을 만들어냈습니다. 스마트폰은 단지 통신 장치가 아니라 카메라, 컴퓨터, 심지어 책의 요소까지 결합했습니다. 바로 이 결합이 우리가 살고 일하는 방식을 바꾸었습니다. 결합과 반전 모델을 일상생활에 적용하면 익숙한 아이디어와 새로운 개념 사이의 연관성을 찾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관련 없어 보이는 것들을 실험하고 결합하는 것을 주저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바로 그곳에서 진정한 창의성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세요. 혁신은 낡은 것을 제거하는 데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른 맥락에서 새롭게 하고 재창조하는 방법을 아는 데서 옵니다. 당신이 결합과 반전 모델을 숙달하면 당신이 추구하는 어떤 분야에서든 창조하고 혁신하고 자신만의 흔적을 남길 무수한 기회를 열게 될 것입니다. 혁신과 안정 모델은 새로운 것을 탐색하는 것과 이미 증명된 가치를 유지하는 것 사이의 균형 잡힌 접근 방식입니다. 새로움은 항상 강력한 매력을 가지고 있어 뇌를 자극하고 흥미를 유발하지만 항상 장기적인 가치를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관계에서 새로운 느낌을 찾는 것이 일부 사람들이 외도와 같은 유혹에 빠지는 이유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정성, 충성심, 그리고 장기적인 관계의 지속 가능한 가치는 종종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구축하는 기반이 됩니다.
이 모델의 역발상적 사고는 새로운 것을 완전히 거부하지도 않고 낡은 것에 맹목적으로 집착하지도 않는 데 있습니다. 혁신과 안정 사이의 균형은 창의성과 지속 가능성을 모두 최적화하는 열쇠입니다. 철학자 공자가 말했듯이 군자는 핵심을 굳건히 지키면서도 항상 자신을 새롭게 하는 방법을 찾는다. 이 아이디어는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한 가치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상황에 맞게 그것들을 확장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접근 방식은 또한 문제를 다양한 광원으로 비추는 것과 같습니다. 한쪽에서만 비추면 한 면만 볼 수 있고 이는 오해나 불충분한 평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포괄적인 시각을 얻으려면 다른 각도에서 불을 켜야 합니다. 즉, 문제를 여러 측면에서 고려해야 합니다. 사람을 평가할 때도 결점만 볼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장점도 인정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는 공정하고 포괄적인 평가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문제 해결에서 혁신과 안정 모델은 당신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도록 장려합니다. 현재 접근 방식에서 무엇을 유지해야 하는가? 더 적합하게 바꾸기 위해 무엇을 변경해야 하는가? 이 반성은 당신이 핵심 가치를 보존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더 창의적이고 효과적인 해결책을 발견하게 해줍니다. 이 모델을 적용하면 새로운 것을 수용하고 낡은 것을 보존하는 것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개인적인 결정을 최적화하는 방법일 뿐만 아니라 어떤 분야에서든 지속 가능하게 발전하는 방법입니다. 성공은 끊임없는 혁신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기본 가치의 안정성에서도 옵니다. 옛 현인들의 가르침과 함께 역발상적 사고의 힘을 탐구하는 여정에 동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는 똑똑한 사람들이 한계를 극복하고 놀라운 차이를 만들어내는 데 도움이 되는 도구입니다. 성공은 단지 정해진 길을 따르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른 각도에서 감히 바라보는 것에서 온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이 영상이 유용했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고 공유하여 이 의미 있는 교훈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해 주세요. 인생의 여정에서 항상 굳건하고 현명하시기를 바랍니다.